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D-1이라고 제가 이렇게 일정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일부터 뭐 시장이 바로 튀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현재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HLB에게도 수급이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랜을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A 플랜과 A 시나리오가 있으면 또 서브로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 플랜까지 같이 세워두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전략을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지수 자체는 일단 좋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HLB의 핵심 가격은 46,000원이에요. 오늘 이제 46,250원까지 이렇게까지 일단 내리앉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격을 지켜내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 의미는 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닥이 오늘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아래 꼬리를 강하게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릴 때는 어쨌든 하락이 깊다가 뭔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뭐가 올라오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네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더 빨리 올라오는 거, 우선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거,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의 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AI, 그리고서 반대쪽에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들, 이건 뭐 매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바이오와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유동성 테마로 움직이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기준 잡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AI 관련된 거는 사실은 범위가 너무나 넓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AI 테마로 움직이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진 않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메인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이제 이쪽은 대부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 이쪽은 대부분 코스닥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코스닥 랠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HLB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코스닥에 해당이 되어 있고 바이오에 해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HLB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HLB는 재료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료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툴은 알고 계실 텐데, 일단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버블이다 아니다 이 내용은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명하면서 올라왔던 건데, 근데 지금은 실적이 증명해도 못 갑니다. 왜? 그 실적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면 AI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강하면, 그러면 이제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갑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너도 나도 모두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좋다, 이건 누가 봐도 좋다 하면은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AI는 이미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버블이다 아니다,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대잖아 아니래잖아, 이게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고점을 열어가면서 더 큰 상승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 잠재적인 매도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꾸 버블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 누군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진 거 15%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4.8%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즉 물려도 얼마 안 물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린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고 수익 중인 사람은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AI가 버블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 물량이라도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중이 높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 큰 손들과 그 자금들이 일부라도 매도가 나오면 코스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는 바이오 쪽으로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수급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조만간 이제 재료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HLB 같은 경우에도 수급 흡수가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논리가 조만간 그래프로 다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HLB라는 기업을 우리만큼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HLB가 어떤 놈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플랜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뭘 준비하고 있고 일정과 시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거의 우리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공식화되고 뭔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HLB는 너무나 매력 덩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너도 나도 다 뛰어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재신청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할 때이겠죠. 그럼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얘 왜 급등하는 거야? 재신청 넣었는데 재신청?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미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분석글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2번이나 2회나 CRL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4%도 안 돼. 거의 이번에는 성공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재신청이야. 이게 좀 더 붉어지게 되면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고 유동성 받쳐주고 매크로 받쳐주고 다 좋은데 HLB 뭐 거래대금 6천억 1조 터져가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 바이오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 다 이거 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고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처럼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니까는 주목을 받아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이 터지면 얘 뭐야? HLB 뭐야? 뭐하는 놈이야? 어떤 것 때문에 오르지?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매력도로 그럼 나도 한번 사보자. 어차피 삼성으로 수익 낸 건데 어차피 하이닉스로 수익 낸 거 일부 물량 이쪽으로 조금만 사나 보자. 근데 막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죠. 거기다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3,600억의 공매도도 지금 잠재적인 매수세로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다. 근데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야. 왜? HLB는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6,000원을 깨지 않는 이유도 과거에 1차 CRL을 받았을 때 하한가 맞았을 때 최저점이고요. 2차 CRL 때도 하한가 최저점,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 하단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탄 다음에 장대양봉 대량거래대금의 그 종가를 지켜내는 기준이 46,000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메이저들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HLB를 어디 이하로는 깨지 않는다. 혹은 HLB를 어디 이하로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싸다.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데 싸다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남들이 혹은 대중들이 사버리면은 물량이 그만큼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손들도 굳이 이 밑으로 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재료가 임박한 상태고 기관들도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사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채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털어서 더 싸게 사자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평단을 대폭 확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100주를 사가지고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200주를 사가지고 평단을 중간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100주 들고 있는데 500주 사가지고 비중을 처음에 태운 것보다 5배를 더 태워서 평단을 확 낮춘다? 그러기에는 HLB 비중을 그만큼 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짜거든요. 그리고 상부의 승인을 받고서 배팅을 해야 돼요, 기관 자금들은. 그러니까 HLB에게 그렇게 많은 비중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 내에서 포트의 비중에 맞게끔 편입을 해야 되니까 뭐 떨궜다가 산다 뭐 이런 논리도 지금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스토리와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라는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내용이 나오는 거. 이거는 변수죠. 진짜 변수죠. 그리고 12월 2주차까지, 요때까지는 재신청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 HLB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거는 바로바로 발표해요. 안 좋은 거는 끝까지 버티고 끌고 가서 그때 마지못해서 발표해서 주가 다 두드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일정에 앞두고서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럼 시간이 질질질 끌리면서 주가 흘러내리다가 결국에 발표하고 하한가. 이게 HLB의 특성이고, HLB가 이런 짓거리를 잘합니다. 벌써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2주차까지만 보면 된다. 왜?
연내에 재신청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내 연말까지 다 기다리느냐? 물론 어차피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2주차 이내로 발표가 안 나오면 3주차부터는 이제 슬슬 시장에서 HLB를 손을 놓기 시작할 거라고요. 메이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2, 3주밖에 시간이 없다. 이 안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면 주가는 훨훨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안에 계속해서 조용한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시죠.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저는 예상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과 상황과 재료의 일정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일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다 매수해도 되죠. 근데 사놓고 물리면, 이거라도 물리면, 지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만큼의 하락 있죠. 요만큼의 하락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1%예요. 여러분들 사놓고 20% 물리면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괜히 누구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사자마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추가 매수하더라도 더 좋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 영상 꾸준하게 시청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서 또 뭐 있죠? 로봇까지 이렇게만 세팅해 두시면 된다. 2차전지 호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LG엔솔 먼저 ESS 쪽으로 배터리 본격적으로 국내외에서 다 생산하고 있고요. 로봇도 최근에 이제 호재 있었잖아요. 어제 엔비디아 플러스 삼성 플러스 휴머노이드. 그럼 뭐예요? 이 세 개로 움직이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로봇 중 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만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바이오는 HLB 일부 비중만, 지금은 일부 비중만, 지금 벌써 많이 태우면 안 돼요. HLB는 확인할 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다음날 쫓아 사더라도 만들어지는 거 보고 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이오는 HLB,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관련된 것들, ADC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다음 달이면 뭐가 있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어요. JPM. 여기서도 지금 ADC 관련된 몇몇 기업들 수조 원대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안 빠져요. 그리고 금리 인하 베이스, 유동성 베이스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맞아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제 불나방을 피우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를 빡세게 올렸다가 고점에서부터 우르륵 조금 탄력 있게 속도감 있게 뺐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이런 각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내리느냐? 완만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완만하게 내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표시한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는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뭐 금부터 시작해서 코인부터 주식, 부동산, 달러 다 올라가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이면서 통화 공급량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자산, 왜냐? 현금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현금은 쓰레기가 되니까 빨리 다른 자산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다른 자산을 취득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빠르게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 알겠거든. 근데 뭐 엄청난 중압감을 느낄 만큼도 아니야. 근데 뭐 현금 가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도 막 위급하게 느낄 만큼의 중압감도 아니야. 그럼 뭘까? 이럴 땐 뭐냐면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면 제대로 된 자산을 타겟팅해서 매매하지 않으면 수익을 못 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성향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현재쯤에서 AI 버블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잘 버셨을 거예요. 못 버는 건 비정상입니다. 못 버신 분들은 김 대표 영상 앞으로 꾸준하게 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드리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그냥 눈 감고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배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뭐 4,500, 5,000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도 되고요. 이익 베이스가 그만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다 올라가지 않는다고. 선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2배, 3배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뭐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버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러고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포모가 와가지고 한번 뭐라도 사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꺾이기 시작할 거고 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김 대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지금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보시면 제가 링크 2개 걸어놨죠.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딩방 아니고요.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없고요. 오히려 돈은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문자값 제 사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HLB부터 일단 대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HLB도 지금 현재 시장에 맞게끔 트렌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D-1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얘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슨 왕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당연히 코스피도 흔들릴 텐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일 일단 바로 두드려 맞고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 수급이 어디로 넘어간다? 바이오 2차전지 로봇으로 넘어간다. 근데 내일 만약에 좋아,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한 번 더 튕겨 올라오겠죠.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그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이오로 바로 들어오느냐, 며칠 지나서 들어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1이라고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으로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모든 전략은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HLB도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HLB부터 먼저 좀 좋은 대응을 한번 같이 해보고, 나는 비중 잘 들어가 있어, 그냥 나 이대로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신청해 두세요. 왜 그러시냐면 추후에 HLB가 좋은 재료 타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데서 매도를 해버리면 수익을 낼 걸 못 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뒀으면 1억 사놨다가 예를 들어 한 70% 수익을 냈어. 7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잘못 팔아먹어가지고 7천만 원 수익을 못 낸 거면 잃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경험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버티고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격과 좋은 전략과, 그리고 또 HLB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돼요. 그걸 또 전략적으로 시장과 잘 풀어내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HLB 가지고도 계좌를 크게 불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무료로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휴대폰으로는 요 위에 링크, PC로는 밑에 링크,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지 마세요. 매 영상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배제됐을 겁니다. 중복으로 들어오면 주소록에 반영이 안 돼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내지 마시고, 최근 1, 2주 동안에는 HLB 특이사항이 없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없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만 꼭 신청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정적일 때 김 대표의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끼거나 벌거나 지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구독은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돈까지 들여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구독 하나 안 눌러주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안 해주신 분들 귀찮게 할 일 없으니까 꼭 신청 한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부터 일단 체크하고 내일 또 추가적인 코멘트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